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나이트버드입니다. 자, 이번 나이트버드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에 등장한 테러콤 멤버 중 한 명인데요. 이 RC와는 다른 느낌의 여성형 트랜스포머로서 이 상당한 카리스마와 공격성을 보여준 캐릭터죠. 자, 스튜디오 시리즈로도 등장할 예정이지만 이 메인 라인업으로 등장한 나이트버드도 이 상당한 매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나이트버드의 비클 모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온 그런 스포츠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자, 정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파츠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일단 이 생김새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비클 형태죠. 자, 이 비클은 본편에서 나왔던 닛산 GTR의 형태를 띤 오리지널 차량인데요. 이 아무래도 메인 라인업은 공식 라이센스를 따로 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비클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에서도 보시다시피 원래는 이 공식 라이센스면 이쪽에 원래 그 라이센스 마크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라이센스 마크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닛산 GTR의 형태를 한 적당히 비슷한 모습의 오리지널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리지널 차량인데도 이 생김새 자체는 꽤나 잘 꾸몄어요. 진짜 그 원판에 등장하는 그 영화판에 등장하는 그 비클의 형태를 어느 정도 잘 이 느낌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이 전반적으로 이 영화에서 나왔던 조금 더 두꺼운 모습보다는 살짝 더 얇은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생김새 자체나 컬러링은 굉장히 흡사한 편인데, 살짝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정갈하게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누더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힌지라던가 아니면은 위쪽에 있는 또 다른 힌지, 그리고 앞쪽에 이런 부분까지 이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디지털 무늬라기보다는 뭐랄까 조금 덧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더기처럼 이렇게 이것저것 판때기를 덧댄 느낌에다가 이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 보라색 컬러링이 굉장히 눈에 띄어가지고 확실히 조금 색상 자체가 좀 나쁘게 말하면 통일감이 좀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트버드의 색상이라 원래는 이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온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정갈해지겠죠, 아마. 네. 어쨌든 이 정면에 이 부분, 이제 이 램프 같은 부분도,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주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 본닛 보면은 이 본닛이라든가 이런 이 부분이 뭐였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범퍼도 도색이 다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도색은 이렇게 금색으로 약간 이거를 로즈골드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따로 부르는 그런 색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진짜 좀 키치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도쿄 드리프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스포츠카의 모습을 뽑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스포일러 표현 방식인데요. 이 스포일러가 원래는 이쪽에도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고, 이쪽에 있는 이 트렁크 부분에도 이렇게 다른 게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나이트버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런 식으로 스포일러가 이렇게 붙는, 뒤 트렁크 부분에 붙는 형태의 스포일러를 채택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변신 때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떼면은 스포일러가 없는 일반적인 닛산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무기를 이런 식으로 마운트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데 스튜디오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표현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여튼 요거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변신하면서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아이디어도 괜찮고 이 변형 방식도 꽤나 손맛이 좋다고 하는데 살짝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로봇 모드가.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나이트버드 트랜스폼! 자, 먼저 이 비클 형태의 뒷부분 보시면 아까 이 부분이 스포일러라 그랬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떼주고,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일단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좀 딱딱하게 뻑뻑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떼주면은 한쪽은 이제 칼이 되고 한쪽은 갈고리 형태의 무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두 개를
겹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갈고리 형태의 무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형태의 차량이 완성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일단은 옆쪽에 있는 이 문 부분을 이렇게 앞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옆쪽으로 열어주시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팔 부분에 이렇게 살짝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좀 얕은 조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 조인트가 더 강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팔 부분을 이렇게 살짝 꺼내주도록 합니다. 살짝 그 범블비 같은 형태죠. 변신 방식이. 그래서 양쪽으로 손을 이렇게 꺼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 부분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상체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부분, 여기 이 본닛 부분이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젖혀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접힙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접은 다음에 얼굴에 맞춰가지고 긁히지 않도록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이 부분, 아까 빼놨던 이 부분이 이쪽에 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싹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상체가 순식간에 좀 완성이 됐는데, 상체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일단 두세요. 자, 그리고 하반신이 가장 큰 변형이 있는데, 하반신을 변신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여기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서 이 부분을 완전히 전개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리를 펼쳐줘야 되는데,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 부분 보시면 여기하고 이쪽에 서로 이제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분리를 먼저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이제 펼쳐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뒷부분이 지금 빠졌는데 원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먼저 분리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 들어 올려준 다음에 여기 이 아랫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를 자 이렇게 쭉 당겨서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펼쳐준 다음에 이 옆부분을 이렇게 옆쪽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돌려주시고 발을 꺼내준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가 살짝 연장되어 있거든요. 이 연장된 부분을 안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펼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다리의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펼쳐서 이렇게 꺼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발을 앞쪽으로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옆쪽을 이렇게 틈에 맞춰서 결합을 한 다음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뒷부분으로 가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리고 안쪽에 이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중 힌지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깨에 있는 장갑을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빼놨던 무기 일단 칼은 이쪽에다가 결합, 그리고 갈고리 어딨죠? 갈고리가 여기 있네요. 갈고리를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나이트버드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일단 로봇 모드가 아이고 상당히 멋진 편입니다. 일단 프로포션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그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느낌인데,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발이 작아서 좀 잘 넘어집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살짝 등짐이 있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야, 이거는 생각 이상으로 프로포션이 나쁘지 않다, 아니 나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생김새 자체는 영화에서 나왔던 나이트버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조금 잘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영화상의 모습과 엄청나게 큰 괴리감은 따로 들진 않습니다. 영화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거대한 가슴팍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살짝 코네드 같은 느낌의 이 얼굴 이 외형 그리고 어깨라던가 이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펼쳐져 있는 이런 그 쿠노이치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비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갈고리 같은 이런 암살용 무기라던가 이 짧은 이 검까지. 그러니까 이 나이트버드 자체가 컨셉이 쿠노이치 컨셉이라 원작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메인 라인업에서도 느낄 수 있다시피 약간 닌자의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형태로 나와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나이트버드 메인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약간 벌레처럼 생겼죠. 그 원래 그 영화상에서는 눈도 여러 개에다가 살짝 좀 복잡한 기믹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벌레에 가까운 느낌이었다면 이번 메인 라인업 나이트버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로봇스러운 느낌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영화에서 나왔던 나이트버드보다 이 지금 현재 디럭스급으로 나온 메인 라인업 쪽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랄까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상체가 굉장히 우람하죠. 일단 상체를 쓱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얼굴의 생김새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원래 나이트버드 그러니까 자 이게 박스에도 있긴 한데 원래 나이트버드 얼굴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약간 좀 벌레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아스트랄한 그런 형태의 외계 로봇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이번 나이트버드 메인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준수한 형태의 로봇 얼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만 비슷하지 사실 얼굴 형태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머리에 있는 요런 게 뭔가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지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이 메인 라인업에만 있는 요런 얼굴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들긴 합니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원작 영화에 등장했던 이 나이트보다 좀 괴리감이 심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컬러링 때문일 것 같거든요. 원작 나이트버드는 확실히 검은색과 보라색이 주를 이루는 색이었다면은 이번 메인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무슨 색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살구색? 어쨌든 뭐 금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어두운 금색, 이 황토색 같은 금색이 주로 이루는 색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느껴지는 이 괴리감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나이트버드 자체, 이 메인 라인업 자체는 꽤나 잘 나온 편이라 이 부분이 딱히 단점이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다만 이 부분 여기서 한 번 더 이게 꺾어줬으면 조금 더 디테일해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건 이제 스튜디오 라인업에서 해결하겠죠. 하반신은 아무래도 그 여성형 트랜스포머다 보니까 이 다리 자체가 좀 얇아진 느낌이기도 한데 이 얇아진 대신에 이 입체감이라던가 조형감 그리고 이 정보량이 꽤나 많습니다. 보시면은 옆쪽에 이 부분 이 차량의 이 옆쪽에 있는 그 이 문짝이 이렇게 접히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일본 무사가 입고 있는 갑옷 같은 그런 장식으로 이제 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도 나름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볼만합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이렇게 붙는 형식으로 약간 허벅지 쪽이 조금 더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 아래쪽에는 무릎 보호대라던가 약간 그 일본 닌자들이라던가 일본 그 사무라이들이 신고 있는 그런 신발, 남학신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의 신발 같은 느낌으로 이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와페니즘이 많이 들어간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안쪽에도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좀 놀란 게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이시려나요? 여기가 자 이렇게 복부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도 따로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태양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양마크?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몰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몰딩도 굉장히 신경을 쓸 정도로 이 메인 라인업이 생각보다 디테일이 진심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스튜디오에서 얻었던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이제 얻었었던 그런 몰딩에 대한 노하우가 이 메인 라인업에도 그대로 적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형태 자체 그리고 프로포션, 가동이라던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스튜디오 시리즈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나름 개성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메인 라인업은 버리는 시리즈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 정도라면은 메인 라인업은 메인 라인업대로 그리고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대로 따로따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볼관절 형태긴 한데 이 옆쪽에 있는 이 장식 때문에 살짝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볼관절은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360도로 회전되는 이 팔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이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아니라면 이 정도까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90도 각도로 꺾이는 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따로 몰딩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그리고 허리는 360도 회전이 되긴 하는데 옆쪽에 있는 이 장식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가동시키려면은 아까 여기 고정시켰던 이 스커트를 살짝 빼준 다음에 돌려서 같이 돌릴 때 이 부분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근데 조금 거추장거리네요. 그리고 고관절은 뭐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자, 이 정도까지인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여기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원래 더 올라가는데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 여기가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한 번 그리고 두 번 약간 변신 기믹 때문에 이중관절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중관절이지만 뭔가 조금 범위가 굉장히 넙대대한 그런 범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굽혀지고요. 그리고 발은 따로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변신 기믹 덕분에 살짝 접지가 가능한 그런 꺾임이 가능합니다. 와작 꺾였네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나이트버드 리뷰였습니다. 자, 이번 비스트의 서막에서 나이트버드 자체가 꽤 매력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전투력도 굉장히 높았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덕분에 빨리 왕구를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근데 스튜디오 이전에 이제 메인 라인업으로 일단 마음을 좀 달래보자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보니까 메인 라인업이 약간 이 개성적인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메인 라인업만큼의 그런 퀄리티를 좀 기대했다가 생각보다 개성적인 매력과 준수한 프로포션 덕분에 상당히 만족감이 컸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유가 된다면 두 제품 모두 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각자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 스튜디오 시리즈가 나오더라도 이 메인 라인업이 묻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